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이 무엇이냐? 곱셈 공식은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어떤 문자나 수의 곱들을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공식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자,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그 다음에 그리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밑에 예를 보면 x 플러스 y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런 게 있으면, 자,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x를 b로, x를 c로 분배해서 ax, bx, cx 이렇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y를 a로, y를 b로, y를 c로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해서 ay, by, cy 이렇게 분배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든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지든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자,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참고로 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덧셈의 경우에는 덧셈에서는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서로 같다라는 이런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b를 먼저 계산을 하고 한 거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 한 것과 값이 서로 같더라, 어떻게 묶던지 서로 같더라 라고 하는 결합 법칙이 성립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에서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곱셈에서는 보면 역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데,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a 곱하기 b 한 거나 b 곱하기 a와 서로 값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2 곱하기 3을 한 것과 3 곱하기 2를 한 것과 값은 서로 어떻다? 같더라. 얘네의 값도 6, 얘네의 값도 6, 이렇게 값이 서로 같더라 라는,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그럼 무엇이냐? 결합 법칙은 A, B, C의 곱에서 A, B가 먼저 곱셈이 되든 B, C가 먼저 곱셈이 되든, 자, 얘네는 서로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자, 예를 그럼 들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것과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것이 있으면,
자, 얘네 값을 보면 6 곱하기 4, 24가 되겠고 3, 4, 12, 12에다가 2를 곱하면 역시 24. 서로의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묶어도 서로 값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결합 법칙이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은 굳이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A, B, C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무엇이냐? 자, 분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에서는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A와 B 더하기 C의 곱에서는 A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A와 B의 곱 더하기 A와 C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자, 다음에 그럼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단항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A와 C의 곱과 B와 C의 곱의 합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씩 곱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곱셈 공식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어떤 우리가 분배를 하고 이렇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했을 때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나타낸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합니다. 곱셈 공식은 뭐 굳이 나는 안 외우겠다 하면 안 외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문제 푸는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꼭 외워두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공식을 외워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 공식을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외운다라기보다는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고, 또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럴 때는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또는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 여기에 5개가 나와 있는데, 물론 더 있습니다. 뒤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5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자,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공식들입니다. 얘나 얘. 자, 다시 한번 보면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인데 다시 한번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얘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는 a 플러스 b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배를 통해서 얘랑 곱해서 a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하기 ab, 다음에 얘랑 곱해서 더하기 ba지만 순서를 바꿔서 그냥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b, 그래서 더하기 b제곱. 동류항이 있으니까 동류항으로 묶어보자 라고 했더니 a제곱 플러스 ab가 2개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해보았던 문제들이고, 자, 그럼 5번째 거를 보면 5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나타내보면, 자, 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 그러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서, 자, 얘네를 만들어낼 때
두 개 따로 먼저 해보면, 자, 얘랑 얘랑 하고 얘랑 얘랑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자, 그 다음에 a를 분배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분배해보면 더하기 ax 플러스 ab, 여기에다가 x 플러스 c의 곱이다. 자, 그러면 역시 분배를 해보면 x를 분배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abx. 자, 다음에 c를 분배해보면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acx 플러스 abc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자, x의 동류항끼리 한번 묶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 x제곱, 자, x제곱끼리 다 묶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다음에 x들 얘네들 한번 묶어보면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플러스 a b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여섯 번째 곱셈 공식,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예를 한번 들어 전개하는 걸 한번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분배를 해줘도 되는데, 자, 얘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을 하듯 그냥 곱셈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얘네들을 곱할 건데, 자, 곱해보면 c 곱하기 c는 c제곱, b 곱하기 c는 플러스 bc, a 곱하기 c는 ac, 그 다음에 얘들 이렇게 곱해주면 bc, b제곱, a, b,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다 곱해주면 여기는 플러스 ac, 그 다음에 ab, a 제곱, 자, 이렇게 쭉 해서 얘네 값들, 나온 값들을 적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얘네들 다 했고, 다음에 ab가 두개 ac가 두개, 그 다음에 bc가 두개 해서 더하기 두개씩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식을 그럼 한번 보면, 자, 일곱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자, 세제곱은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세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로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건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에 a 플러스 b를 한번 곱해줘 보자.
그럼 a를 먼저 분배하면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다음에 b를 한번 전개해보면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2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왔으면 자, 동료한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묶어보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어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자 얘는 했고, 그 다음에 a 제곱을 보면 얘랑 2a 제곱 b랑 a 제곱 b 더하면 3a 제곱 b, 다음에 ab 제곱과 2ab 제곱 얘네도 서로 더해보면 더하기 3ab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째 공식이 나오게 됐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또는 뭐 공부하다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를 한번 알아보면, 자 8번째를 하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자 8번째 a 플러스 b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 한번 보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a를 분배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다음에 b를 분배해보면 플러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네는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b a 제곱 b 서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ab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또 없어지고 하면 남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째 10번째 곱셈 공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전개를,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전개를 직접 해보면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면 여러분께 조금 더 기억이 잘 남게 될 테니까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거 그냥 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번째 10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곱셈 공식의 변형.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냐? 문자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문자나 또는 어떤 숫자, 이런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서 어떤 값을 나타내면 더 편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누구냐?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 꼭 외워라. 꼭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이 곱셈 공식만 잘 활용을 해도 곱셈 공식의 변형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고, 꼭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외워서 하면 좋은 것들이 있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습득하기 싫어도 아마 저절로 많이 습득이 되는 게 바로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곱셈 공식의 변형 왜 사용했느냐?
우리가 문제에서 a 플러스 a의 값, b의 값을 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자, 여기에서 그냥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a제곱 b제곱이 주어져 있다라면 ab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누군가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제곱의 값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자, 문제에서 아이고, solve 아니고, 자, 다시. 자,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b가 6이고 a, b의 값이 3이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얘 값을 알고 얘 값은 알지만 얘네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냥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식, 자, 얘네를 이용하면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다 라고 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는 3이다. 그럼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은 36 빼기 6이니까 30이다. 이렇게 쉽게 값을 찾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풀 때 이렇게 풀면 좋겠지만,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외우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순서만 좀 바꾸겠습니다. b제곱 플러스 2ab더라.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ab가 3이니까 6이더라. 그럼 얘 이항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다? 36 빼기 6이니까 30이다.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꼭 외우지는 않아도 곱셈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 공식은 만 안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알았으면 더 편하게,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식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대충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또 그 다음에 다른 곱셈 공식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더라. 자, 이 두 개에서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할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남겨두고 얘 이항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밑에 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 두 개 남겨두고 마이너스 2ab만 이항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서로 같네. 얘네 둘이 서로 같더라. 위아래식이 서로 같더라 라고 하면, 자, 얘만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2항에서 넘어와서 플러스 4ab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고, 그럼 반대로 플러스 2ab를 2항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몇 번째? 다섯 번째 공식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다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자, 두 번째에 있는 공식들을 한번 알아보면 두 번째에 있는 공식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얘네는 똑같은데 위에 거랑 똑같은데 자, 다섯 번째 공식을 살짝 지우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 얘네를 지우고 이것도 지우자. 자, 지우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얘네 대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a가 x b가 x분의 1이라면 자 x제곱 플러스 b의 아이고 실수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a 플러스 b x 플러스 x분의 1 얘의 제곱 마이너스 2 x 곱하기 x분의 1 약분이 되네. 그럼 남은 건 누구다? 마이너스 2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떤 문자가 없이 상수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걸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을 한번 알아보면 자,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다. 자, 위에 것만 한번 다시 알아보면 얘네는 어디서 나온 식이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인데 자, 얘네 식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보면 자, a 세제곱 b 세제곱을 앞으로 보내고 b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얘네 식에서 공통인 게 있는데 누가 공통이냐? 3ab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보면 플러스 3ab 그럼 앞에서 남은 거는 a 뒤에 남은 거는 b 얘네가 뭘로 연결돼 있냐?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자, 이 식을 가지고 변형한 건데 얘네만 남겨두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자, 밑에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a가 x, b가 x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공식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여섯 번째는 굳이 안 해도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a가 x, b가 x분의 1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이런 식들을 할 건데 일곱 번째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알아보면 일곱 번째 공식은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만 남겨두고 얘네를 이항하자. 이항했더니 나온 게 누구다? 7번 식이더라. 네. 자,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덟 번째 식을 보면, 자, 여덟 번째 공식을 보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까? 우리가 본 모양도 아니고, 곱셈 공식에서 본 모양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나오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얘는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공식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누구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다. 얘네는 어떻게 바뀐다? 조금 뒤에다가 쓸게요. 얘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바뀌더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자,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 공식은 문제를 통해서도 그냥 얘만 주어지고 얘를 도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냥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 곱셈 공식 변형을 알아볼 텐데, 자, 얘네가 어떻게 그럼 변형되는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두 다 2를 곱해 줄 건데, 우리는 그냥 식에다가 등식도 아니고 그냥 식에다가 무작정 상수를 곱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를 다 곱해 줄 건데 2를 곱하기 전에 2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보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한번 쭉 풀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었었냐? 2분의 1 2a제곱을 a제곱 하나랑 또 다른 a제곱으로 나눌 거고 a제곱으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얘를 먼저 쓰고 이 b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눌 건데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조금 뒤에다 써야 되겠다. 얘가 조금 뒤로 가고 얘도 조금 더 뒤로 가서, 자, 보자. 그러면 이렇게 b제곱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을 앞으로 보내자. 얘는 다시 앞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자,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다음에 플러스 2bc를 쓰고 다음에 c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두 개로 바꾸고 얘를 그 다음에 써주면 2ca 플러스 여기에서 눈치가 조금 빠르다거나 무엇인가 보인다라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학생들이 지금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한번 알아보자. 보면 얘네 어디서 많이 봤다. 누구냐? 자, 한번 보면 어떻게 바뀌나요? 2분의 1은 그냥 있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누구다? 얘는 묶으니까 딱 보인다. 누구? a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자, 지우고
얘네를 우리가 보인 그 모양대로, 자, 그 모양대로 바꾸면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봤더니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얘네들은 어떤 모양일까요?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공식은 아마 알아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중에 편하게 사용될 때가 자주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종종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아홉 번째 공식. 그럼 아홉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다. 자, 얘네는 가장 간단한 거는 얘네를 다 전개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전개해보면 이렇게 얘네만 남더라 라는 거. 그래서 나온 공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자주라기보다는 종종, 종종도 아니고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굳이 꼭 사용한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많이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의 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구 된다? 얘가 0이 돼버리니까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뒤에 얘들만 남더라 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얘도 가끔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